그들과의 차이는 아주 작은 것에 있다.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방해가 되는 물리적인 장애를 해결하자. 사소한 문제라도 생활하는 데 불편하거나 걱정이 되는 물리적 장애는 성공의 걸림돌이 된다. 일례를 소개하겠다. 많은 경험을 인정받아 맥킨지 상하이 지사에 채용된 사람이 있었다. 아내는 동남아시아에서 살고 있었고 유럽에 체류하는 부모님은 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는 회사가 기대하는 실적을 올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상하이 지사 근무는 지리적으로 무리가 있었지만 본인이 승낙한 것이었다. 결국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 일을 시작하고 적어도 몇 년은 사무실 근처에 사는 게 편리하다.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날에 집까지 걸리는 시간이 20분인 사람과 1시간인 사람은 수면 시간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수면 부족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사무실 근처에 살면 다른 장점도 많다.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거나 어떤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싶으면 일이 끝난 후 사무실에 남아 공부를 더 할 수도 있다. 패션 브랜드 반의 창업자 이시즈 겐스케가 말한 TPO, 즉 시간, 타임과 장소, 플레이스와 상황, 어케이전에 맞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시간, 장소, 상황이라는 세 가지 불확실한 요인 가운데 자신이 가장 통제하기 쉬운 것을 바꾼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시간은 당연히 어려울 것이고 상황도 다른 사람에 의해 변화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소거법으로 남은 것이 바로 장소라는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다. 작은 행동의 차이가 사람을 바꾼다. 매일 의식적으로 나의 장점을 장기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결정을 하도록 하자. 집을 청소하고 정리해주는 사람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면 인맥 형성이나 기술 강화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분명 보상이 따를 것이다. 자세히 따져보면 집 청소를 도와주는 사람을 몇 시간 고용하여 주말에 다른 일을 실행 혹은 계획하는 쪽이 결국 훨씬 비용이 적게 된다. 작은 행동의 차이가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많은 기업을 성공시켰고 현재는 채널 어드바이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뉴욕 증권거래소 청장 기업의 중국 담당 부사장을 맡고 있는 제임스 황은 자신의 시간 가치를 최대한 높이고 가능한 한 모든 물리적 장애를 배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문제를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선명한 목표를 마음에 새기고 미지의 요인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방법을 평상시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공에 방해가 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배제하는 방법은 고대 중국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풍수와도 관련이 있다. 풍수의 풍은 기, 에너지가 지나는 길을, 수는 기가 모이는 곳을 가리킨다. 즉, 풍수는 실내의 기의 균형을 맞춘 방법을 전수하는 학설이다. 풍수에서는 도쿄의 음양오행설을 응용하여 물건을 있어야 할 자리에 배치하면 운이 좋아진다고 생각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풍수도 잘 알고 있으면 좋다. 공부에 전념하고 싶다면 TV를 멀리 치워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말이다. 확실한 함정에 주의하자. 직장생활에서도 확실한 함정은 경계하고 되도록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여기에 딱 적절한 내 경험담을 소개하겠다. 정규 인게이지먼트 디렉터가 없는 중화권 프로젝트를 의뢰받았을 때의 일이다. 인게이지먼트 디렉터가 있기는 했지만 다른 일의 준비로 아주 바쁜 때였다. 프로젝트의 상대는 신규 클라이언트로 회사는 그 클라이언트가 종사하는 업종 관련 프로젝트에 경험이 별로 없었다. 게다가 참여하는 다른 프린시펄도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프로젝트 진행 기간도 평소보다 더 짧았다.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나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의뢰를 받아들였다. 그때까지 연이어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신중함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결과적으로는 이 프로젝트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고 클라이언트도 고마워했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팀원들은 평소보다 훨씬 긴 시간을 일했고 사기도 굉장히 떨어졌다. 나 또한 자신감을 잃었고 그것이 팀 내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모든 악조건이 겹친 상태라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나서서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비난의 화살이 나에게로 쏠렸다. 나는 이때 리더로서의 뼈아픈 실패를 통해 의욕만으로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감했다. 특히 팀원들을 제대로 확보하여 개개인이 100%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인지 사전에 조사하고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웠다. 이것만은 기억하길 바란다. 제대로 된 순서와 방법이 있다면 그만큼 성공에 한 발 다가간 것이다. 그만큼 단순한 것이다.